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들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늘 저의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올 한 해 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 되시고 또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란다라는 인사의 말씀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미래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적임자,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는 성실한 일꾼을 뽑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에서도 새해 첫날을 맞아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1일 한국리서치가 한국일보의 의뢰로 지난 29일과 30일 이틀간 전국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4.3% 그리고 윤석열이 28.7%를 기록을 했습니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5.6%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안철수 9%, 심상정 4.5%를 기록을 했습니다. 안철수가 상당히 치고 올라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각각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조사 방식은 무선 전화 91.01%, 유선 8.9%의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응답률은 각각 10.0%와 9.7%입니다. 유선이 8.9%인 점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서던 포스트가 CBS 의뢰로 지난 29일과 30일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가 35.7% 그리고 윤석열 지지하겠다가 25.2%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무려 10.5포인트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뒤이어 안철수 6.0%, 심상정 4.1%, 기타 후보 3.1% 순이었고 지지 후보 없음이 18.5%, 그리고 모름 무응답이 7.5%였습니다. OBS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12월 28일과 29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2.8% 그리고 윤석열이 35.5%로 조사가 됐습니다. 두 후보 격차가 7.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으로 조사가 됐고 안철수 5.7%, 허경영이 4.0% 그리고 심상정이 3.3% 순이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개의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략 32에서 43% 사이를 기록을 하고 있고 윤석열은 25에서 35% 사이를 기록하고 있지만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라면 최근에 안철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일부 젊은 층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도로 인해 차라리 안철수가 낫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윤석열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을 치자 기레기들의 선동이 먹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로 안 될 것 같으니 차라리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도를 높이는 기사를 많이 쏟아냄으로 인해서 윤석열의 표가 안철수로 가게 한 다음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며 단일화를 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작전으로 바꾼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수많은 공작과 조작이 언제 어느 때 또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다고 해서 끝까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세현으로부터 이준석과 송영길 대표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소스들이 어디서 나온 소스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니면 민주당 인사들이나 측근들의 비의혹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터뜨릴 것입니다. 윤석열은 검찰당의 수장입니다. 그들과 싸우는 대선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정책보다는 네거티브가 넘쳐나는 선거가 될 것임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또 적폐 기레기들과 저들의 선동질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말씀처럼 끝까지 우리가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가짜뉴스와 공작에 당하지 않게끔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이 지난 2021년도에 가장 잘한 일로 국임당에 입당한 것을 꼽았습니다. 아마도 지난 23일 전남 선대 출범식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라고 발언하는 것이 논란이 일었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속내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자가 국힘당에 입당한 지 4개월 만에 당의 모든 것을 장악을 했으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없네, 이런 생각 당연히 했을 겁니다. 이래저래 약점들 잡고 있으니 세상 무서울 게 없을 것이고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테니 당연히 국임당 입당하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평가한 것일 겁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먹히니까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대통령까지 될 거라고 계산을 한 것이라면 대단히 착각을 한 것이지요. 두고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세상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석열 측이 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장동 의혹만을 두고 토론을 하겠다는 구상을 한 것이 보도가 됐었죠. 이로 인해 엄청난 비난 여론이 들끓었는데 오늘 민주당은 윤석열이 토론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토론을 강행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민주당의 선대위 관계자는 최근에 방송사들이 요청한 단독 형식의 토론을 다자톤으로 하자고 역제안을 했다. 여당 후보 단독은 많이 하지 않았냐. 모든 후보를 초청하되 윤석열 후보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제외한 채로 진행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계획은 토론회를 피해 도망다니는 윤석열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풀이가 됩니다. 윤석열이 토론회에 불참할 경우에 홀로 고립되는 그림을 연출할 수가 있고 또 참석을 한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셈이어서 나쁠 게 없다는 판단인 것이죠. 아주 그림이 좋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도 토론에 목말라 있는데 거부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나 심상정이 참여를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안철수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토론은 가급적 많이 진행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지만 지금 명확한 답변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반면에 심상정 후보 측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정의당의 선대위 관계자는 사자 토론에 우리는 언제든 긍정적이다. 만약 윤석열 후보가 거절을 하면 토론에 응하는 후보들끼리라도 진행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가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지만 압박하면 응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윤석열이 국임당에 입당한 것이 작년에 최고 잘한 일이라고 입을 털었지만 국임당 입장에서는 작년에 가장 못한 일이 윤석열을 후보 만든 일이라고 말 못하는 의원들 상당수일 겁니다. 일주일 전에 유튜브 경제 전문 채널인 3프로에서 두 후보가 출연을 했었죠. 현재 이재명 후보 조회수가 445만 조회수를 넘었고 윤석열은 25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조회수가 많은 것이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 실체를 알게 된 250만 명이 있다는 것이 윤석열에게 더 큰 일이 생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